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 8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국가 8권에 앞서서 이제 이전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은 7권에서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이제 올바름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을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통치자의 선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살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몇 살 때 무엇을 시험해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상국가, 이상적인 국가의 기틀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상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중단을 하게 되겠죠. 끝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상국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조건들, 이상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왜 우리가 이상 국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흐름을 거쳐서 여기까지 대화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네 가지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이상 국가 같은 경우는 최선자 정체죠. 네, 이거를 제외한 네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최선자 정체 다음에는 명예우선 정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과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과주제란 뭐냐면은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집단만이 이제 통치권을 갖게 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제가 나옵니다. 민주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민주주의 같은 이런 정체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참주제가 나옵니다. 참주제라는 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제 독재 정치에 좀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쿠데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뭐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좀 더 이제 구분해야 될 여지는 많아요. 과두제도 이제 독재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구분하려면 좀 엄밀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하긴 하는데 그냥 큰 특징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최선자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상 국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구성한 국가에 대한 얘기가 최선자 정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다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8권에서는 명예우선 정체, 과두제, 민주제, 참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주제 정체로 변화하는 과정까지가 8권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이제 참주제적인 사람, 각 정체에 따른 그 유형의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참주제 성향의 사람은 이제 9권에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 순서대로 그 체제가 변화된다라고 봤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덕이에요. 미덕이나 이제 지혜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최선자 정체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걸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이제 명예제, 과두제, 민주제, 참주제로 갈수록 좋은 것들을 하나씩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우선 정체 같은 경우는 지혜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게 되고요. 과두제 같은 경우는 지혜에 대한 추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부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미덕, 뭐 성격적 미덕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명예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는 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제 같은 경우는 지혜에 대한 추구나 미덕에 대한 추구 이런 것보다 부에 대한 추구보다 이제 평등함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등함과 자유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참주제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추구도 하지 않고 미덕을 추구하지도 않고 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평등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주제 같은 경우에 최악의 이제 정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8권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이 이후에 하나의 내용씩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국가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리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유 및 공통 관리가 되어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교육과 가족, 전쟁에 대한 업무 수행에서 이제 수호자들은 공통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육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전쟁에서도 남녀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일을 분배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같은 경우도 공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혈연 관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건을 잡았고요. 통치자 같은 경우는 철학과 전쟁에 관해서 우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철학을 해야지 국가에서 어떤 그 사업을 하거나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했고요. 전쟁에 대해서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수호하는 사람이어야 돼서 전쟁과 관한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소유물에 대한 건데 소유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면 개인적인 어떤 소유물을 얻기 시작하면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통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올바르지 못한 통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집도 가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처소에서 공동 생활관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고 이제 재산에 대한 얘기는 네 번째에 나오게 되는데 필요한 만큼을 제공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상 국가의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상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정리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정의와 불의 중에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이 뜬구름 잡는 소리, 이론적인 소리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불의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 알려달라라고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관점에서 먼저 정의가 집행되는 국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체와 나라의 정체와 개인의 성격, 성향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살핀 다음에 이제 개인을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를 통해 접근을 하게 되고 이상 국가, 최선자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처자 공유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싶어서 나쁜 정치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요구하게 되죠. 플레마르코스하고 글라우콘이었던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처자 공유 제도가 왜 이제 올바르게 이상적인 국가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수호자들이 왜 처자를 공유해야 하고 모든 것들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이야기가 뻗어나오다가 선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통치자의 선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나쁜 정책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훌륭한 국가와 사람하고 안 좋은 국가와 이제 정체를 비교해 보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체와 성격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국가의 정체는 국민성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헌법이나 아니면은 그 국가 통치자의 이제 이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이제 성향은 결국 나라의 국민들의 성향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정체는 국민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정체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명예우선 정체, 과두제, 민주제, 참주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점점 안 좋아지는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정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미덕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소크라테스의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금 영상을 좀 쪼개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좀 줄여서 하는 게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명예우선 정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